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 솔로몬스 TV 제 127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새 교회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세계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특히 서양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그리고 우리 동양은 불교, 또 유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서양의 기독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현실에서 이제 밀려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요. 과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 게르만족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게르만족의 수장이었던 칼 데제라고 하죠. 샤를마뉴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 제국을 모두 평정하고 나니까 그 안에 기독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수장, 기독교의 꼭대기에는 교황이 계시고, 교황님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존속되어 왔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교황님께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게르만족의 최고권자가 교황님에게 개종을 하니까 게르만족의 사회가 전부 기독교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샤를마뉴라는 분은 교황을 이제 꺾질 않고 교황님께 들어감으로써 게르만족을 전부 교황님 밑으로 집어넣었죠. 이래가지고 유럽 문명이 이제 게르만족과 기독교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유럽 문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딕 양식이 대표적인 거죠. 고딕 양식은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뾰족한 첨탑에 그런 거죠. 교회들이 전부 첨탑을 갖고 있는 이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 문명의 표준이 되었죠. 예. 근데 이제 유럽 문명의 교황의 권세가 이제 날로 커져가지고 유럽 전체가 이제 교황님 세상이 되니까 유럽을 기독교가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제 카톨릭이 다 지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교황님의 권위가 절정에 올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노사의 구렉이라고 그러죠. 예. 왕이 카노사라가 왕인데, 이 왕이 이제 교황님께 권위에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교황님하고 싸움이 나는데 교황님이 이제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카노사 보고 하느님이 무섭지 않냐? 굴복해야지. 하느님께 굴복해야지. 어떻게 네 왕이냐? 그래가지고 이 카노사라는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카누스의 구렉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이제 교황님의 권위가 최고였는데, 이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를 추정하는데, 군대는 누가 끌고 나가요? 왕이 끌고 나가죠. 왕이 끌고 나가요. 제후들이 군대를 모아주고 끌고 나가니까. 근데 가서 중동으로 십자군 전쟁이 참 오래 가는데, 교회가 사랑으로 사람을 다 정치를 하지 군대로 다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데가. 예. 사랑을 하고 이런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는지 칼 쓰고 강압 쓰고 들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자꾸 오래 계속되니까 한 1세기 계속됐죠. 그러니까 그냥 교황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호대밖에 말만 앞섰지 이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황님은 로마에 있다가 프랑스에서 아비뇽으로 쫓겨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허대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서 그러냐? 그렇진 않고, 사멸되지도 않고, 힘은 많이 절대적 권력은 줄었지만 그냥 그대로 뭡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가 지금도 기독교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보시니까 윤리도덕의 원천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관계없이 역시 교회는 힘을 행사합니다. 그게 서양이죠. 지금 서양이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그 점에서는. 교회가 가장 높은 데에 있죠. 옛날에 이제 정규일체라 해가지고, 교황님이 이제 정치할 시절에는 신권 정치에 정규일체에서 중세가 정규일체 시대인데, 십자군 전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종교는 그냥 힘이 있어서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보다 한 수 위에 존재하고 있죠. 예, 한 수 위에 있습니다. 현대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세상처럼 이 세상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잘 그렇게 되질 않죠. 예. 이제 요거는 서양 유럽 이야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동양 문화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그 한중일 요 동양 사회에서는 불교가 동북에서는 불교가 주가 됐죠. 불교가 이제 여기에서 그 큰 힘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뭐 신라 시대 때 같은 호국 불교, 고려 시대 때도 호국 불교를 가지고 몽고군이 쳐들어올 때 불력으로 또 몽골의 침략을 막아보자 해서 8만 대장도 만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게 우리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우리나라 사회를 쭉 지배하는데 조선 중기 말에 와서는 불교가 조선 왕조가 그 숭의법을 정책을 써가지고 그 약화됐죠. 걸려가지고 그 불교가 이제 그 이태조가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했다고 싫어하셔가지고 숭의법을 좀 유교를 했는데 이제 불교가 산속으로 쫓겨 들어가고 힘이 없었는데 여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그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중에 사후에 걸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 와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요새 난립니다. 이 코로나가 감기죠, 감기. 감기인데 이게 알면은 급성폐렴 아주 죽습니다. 예. 이제 그 코로나가 퍼질 적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뉴스에서 본 거. 중국 사람 들어오게 하면 원래 우한폐렴이죠. 우한폐렴이에요. 우한에서 그 저기 바이러스 층마다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냥 저기 그 뭐죠 중국 사람 입국시키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시절 그 마구 입국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그냥 마냥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원래는 신천지교회가 중국에 포교하러 갔다가 또 갖고 들어와서 뭐 대구에서 퍼지기 시작했죠. 예. 중국 사람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그 반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안 됐지만 자석 꼴먹은 셈이죠. 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마냥 퍼졌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람은 좀 저항성해가지고 잘 안 걸린다 그러네요. 노인들이 많이 이 노인들이 걸리면 폐렴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저항력이 약해서 그런 감기 걸려도 잘못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튼튼한 사람은 안 걸리는데 약한 사람은 걸려서 지금도 많이 걸리고 있죠. 이 코로나가 워낙 많이 퍼져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寿命이 3 내지 4년 정도 줄었대요. 우리나라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통계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래서 그 뭐 100세 인생을 바라보다가 뭐 확 줄었다 그러네요. 예. 여기서도 그렇고 뭐 무슨 중국이 세균전을 하는 건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심각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메르스, 그게 이제 사스, 조류독감 등등 새로운 제품이 자꾸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세균전인지 뭐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진화해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그 마늘을 많이 먹고 때 김치깍두기 속에 마늘이 많이 있어서 그 마늘하고 고추 때문에 그 저기 버텨낸다고 하더군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요건 우연히 그 옛날에 딴지일보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딴지일보 보다가 느낀 건데 이제 딴지일보 주필이 김어준 씨인 줄은 몰랐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거래처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 장사라는 사람이 저기 뭐 저는 과외생이니까 장사죠. 예, 구멍가게인데 그래서 그 상공인을 몹시 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상공인들은 시종으로 거래를 하는데 재벌이든 구멍가게든 하여튼 큰 상공인은 재벌일 거고 작은 상공인은 개인 사업체인데 뭐 우리가 그 상공인이 경제를 이끌어가죠. 예. 근데 북한은 좀 달라요. 북한은 그 김정은이가 장사하는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에 방하게 되므로 그 못하게 한다고 처벌을 해가지고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걔네들 꿀집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꿀집이들이 그 산에 가서 뭐 버섯이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서 파니까 그 팔면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얘네들 다 내쫓아가지고 이 꽃집이들이 여기로 많이 넘어왔죠. 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전부 꽃집이 공화국이죠. 예. 모든 국민이 장사해서 먹고 사니까 여기 좀 먹고 사는 현실이 이게 상공업을 중지시키면 우리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경제가 폭망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그 노랑먹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있죠. 그래서 이 산업이 마비되면은 그 국유화 내지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산업이 망가지면은 그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는 1949년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1949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48년도 정부 수립이 되면서도 북에서 전기를 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가 다 북에서 왔어요. 저기 저 일제시대 그 북한의 발전소가 다 있으니까 그 전력의 모든 생산이 92%가 북에서 생산됐고 끊으니까 여기는 호롱불 시대가 됩니다.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49년에 그리고 이 미군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 이민족이라 저기 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만들었죠 미군을. 그래서 미군은 돌아가고 나 철수하고 그 당시 여기 8%밖에 안 되는 전기수 가지고 여기 산업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풀불밖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이게 1949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듬해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그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을 계속 해가지고 그 이듬해 1950년 4월에 토지개혁이 끝났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6.25가 터졌죠. 예. 오늘날 지금 우리가 49년 되면 탈원전, 이 이제 탈원전은 우리가 전력이 부족해서 못 삽니다. 예. 전력을 굉장히 싸게 생산하는데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전력값이 비싸가지고 그 충당 왜냐면 지금 서울 시내 그 육교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요. 그 저도 엘리베이터를 잘 타는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흔하고 그리고 빌라 뭐 3층 4층짜리 빌라 천지죠. 예. 그 저기 다가구 주택 겸한 그런 거기도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하면 전기가 무척 들어가죠. 예. 야, 이렇게 많은 전기를 이거 어디서 생산? 이 원자력 발전밖에 없어요. 이게 원자력 발전으로 들어오니까 전기가 그냥 싼 값으로 싸구려 전기 값이 그냥 그리고 질이 좋아요. 전기의 질이 승합해가지고 그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니까 우리가 그 고급 전자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이 이렇게 전용되고 정전이 전력 부족한 때는 전류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고급 전자기기 못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쓴다는 게 참 그 전력이 풍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력을 그 원자력 발전 때문에 이제 전력이 남아 돌아가는데 탈원전에서 많이 이거 쓰면 우리가 전력 부족 오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은 그 저기 그리고 일제시대라는 그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요새 이제 친일파 욕하고 일제시대 욕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경제 수준을 볼 때는 일제시대는 나쁘진 않았죠. 그렇게 왜냐하면 그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굉장한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 대단했죠 일본이. 예. 그러니까 그 도조 히데키 시절에 일본은 그 미국이 저기 어디입니까 중국으로 진출하는 걸 막으니까 이제 태평양전을 일으켰는데 사실 살기는 거의 그 수준 높은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압박과 소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편없 그 저기 사실 사는 건 공대도 없었고 그냥 수준이 아주 낮은 그래서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제 이 공산국가들의 통치 방식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대개 공산국가들은 참 거지같이 삽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뭐예요 신흥 지배계급이 공산당원이죠. 예. 근데 그게 공산당원이 그 사회를 그 빈면한 정치 추진합니다. 늘 그랬어요. 70년 동안 보면은 저기 구소련도 그랬고 동구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예. 그 인민을 거처럼 만들면 자유 같은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끼니 먹고 살기에 급해가지고 먹고 살기 급하니까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삽니다. 교조 그 말씀대로 살아요. 요게 이제 공산주의의 통치 방식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나라를 지금 문민정부 들어온 지 벌써 91년, 93년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30년이 넘죠. 조금 이런 방향으로 아주 그런 이 감이 와요.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해 가지고 확진 이제 전교조가 교육을 또 그렇게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4.19 때는 4.19는 이승만 그 박사 이제 그 3.15 부정선거 독자라 그러는데 4.19 때도 그래서 4.19는 이제 5.16으로 무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5.16 지나고 나서 이제 유신이 오죠. 유신 오고 그 다음에 광주사 때 일어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 저기 말로는 민주화지만 살살살 공산 국가로 가지 않나 그런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저기 이승만 박사부터 노태우까지 그 통치 방식을 한번 보면요 전부 다 그 미국의 그 국가사회주의를
본땄죠. 예. 그래서 이 국가사회주의를 실시하신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예. 2차 대전 때죠. 1929년 경제공황 이후. 그러니까 1929년이 참 고비예요. 세계적인 그 대공황이어가지고 미국은 그 케인즈 이론으로 해서 그 저기 뭡니까 국가사회주의 해가지고 이 국가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개인은 국민은 자본주의고 국가는 나라는 공산주의 이런 형태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미국은 전 2차 대전에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소련은 그 반대로 스탈린의 그 뭐 대숙성이 와가지고 그래도 그 원래 공국가니까 또 그 독서전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은 그 아주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두 쪽이 이렇게 반대로 갔어요. 여기는 국가사회주의고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래 가지고 그 이제 그 이 루즈벨트 대통령 방식이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이 다 국가사회주의를 하고 있어요. 예,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에 성공하고 부자 나라가 됐죠. 예. 그 최근에 와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대처 수상 뭐 이렇게 뭐 레이건 대처, 전두환 일본 낙하손에 중국은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랬지 이제 그래 성공을 한 거죠. 예. 오늘 지금은 이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눌러주시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